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혹시 여러분의 계좌도 같이 밝아지고 계신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죠. 실제로 S&P 500 지수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설레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2026년에 들어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지금이 미국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한국으로 넘어올 때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한국 주식은 평생 하는 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각 시장이 가진 필살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해가 될 거예요. 미국은 이제 AI라는 이름의 마법에서 깨어나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검증의 시기에 들어갔고, 한국은 드디어 밸류업이라는 이름의 체질 개선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의 늪으로 빠지느냐를 결정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승부처에 서 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은 단순히 어디가 좋다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5년 동안 시장의 뒤편에서 수많은 고수들의 전략을 지켜본 저만의 통찰로 여러분이 2026년에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패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환율 때문에 고민하지도 종목 토론방의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도 않게 될 거예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고급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2026년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주식은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효자였죠. 하지만 2026년의 미국은 작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불이 켜진 무도회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제부터 왜 우리가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식이 정답인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르 종목들이 지수를 하드캐리하면서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렸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무적함대 같던 M7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대치의 벽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장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장밋빛 미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 라는 질문에 명확한 숫자로 답해야 하는 성적표의 시간이 돌아온 거죠. 실제로 최근 월가에서는 AI 거품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나 샘 올트먼 같은 인물들조차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썼지만 마이클 버리 같은 헤지펀드 거물들은 빅테크끼리 서로 칩을 사주고 매출을 올려주는 순환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죠. 이건 마치 파티장에서 다 같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불을 켜고 파티 끝났어라고 소리치는 것과 비슷한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주식은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2026년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가치주와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라는 바람을 타고 역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고평가된 빅테크들의 매력은 줄어들고 대신 탄탄한 실적을 내면서도 주가가 저렴했던 배당주나 금융주, 헬스케어 섹터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걸 에브리싱 랠리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의 전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M7의 비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80% 이상이 빅테크라면 이제는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현금 비중을 1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우지수에 포함된 전통적인 가치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특히 2026년에는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이 하락장에서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거예요. 세 번째는 환율 변동성을 이용한 분할 매수예요. 현재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 환전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실 수 있죠. AI가 진짜 거품이면 나스닥 다 팔아야 하나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기업이 2026년 실적 발표 때마다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없다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해요.
미국 주식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의외의 곳에서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던 한국 시장이에요. 코스피가 2026년에 왜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우리 안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한국 주식하면 다들 지긋지긋하다는 말부터 나오잖아요. 10년 넘게 박스피에 갇혀서 내 계좌만 파란불이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한 데이터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2026년 상장사 영업이익 합계 200조 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밸류업이에요. 이게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그동안 우리 한국 기업들은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한테는 인색한 아주 짠돌이 집주인 같았거든요. 건물 가치는 높은데 월세는 안 내놓고 자기들끼리만 파티를 벌였던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 짠돌이 집주인들에게 채찍을 들기 시작했어요. 배당 안 주고 주주 무시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불태우고 배당금을 파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쇠사슬이 풀리는 과정인 거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만 보면 끝 아니야 라는 건데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로 전 세계 AI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26년의 핵심은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금융지주사들이나 자동차 그리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현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전업 투자자분은 작년에 미국 빅테크를 다 정리하고 한국의 배당 성장주로 갈아타서 올해 벌써 수익률 40%를 넘겼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은 이제 너무 비싸서 살 게 없는데 한국은 널린 게 보물단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2026년에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지침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순히 주가가 싼 종목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해요. 장부에만 찍히는 이익 말고 진짜 현금이 들어와서 주주에게 줄 돈이 있는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사회의 구성과 거버넌스를 체크하세요. 이제는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휘두르는 시대가 저물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WGBI 세계 국채지수 편입 효과로 인해 조 단위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파도를 타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만 뒤처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좋아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1,40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환율과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금리라는 녀석이에요. 이 환율과 금리가 우리 계좌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고수들은 어떤 비밀 작전을 짜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6년 투자의 성패를 결정지을 가장 거대한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주식시장에서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의 가격인 환율과 금리예요.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공포는 1,400원대 환율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환율이 1,3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며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1,4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은 한 나라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아요. 미국이라는 형님은 지금 근육질 몸매에 열기가 넘쳐서 온도계가 펄펄 끓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체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게 나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 이 뜨거운 온도계 값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1달러를 사기 위해 1,400원 넘는 돈을 내야 하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 내 수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미국 주식 사면 손해 아니냐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데블스 애드버킷, 즉 반대 의견을 내보자면 2026년의 고환율은 단순히 한국이 못해서가 아니라 달러 패권이 더 강력해진 결과물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환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신 환율이라는 변수를 상수, 즉 변하지 않는 숫자로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요. 억지로 환율이 내려가길 기다리다가 상승장 열차를 놓치는 게 더 큰 손해라는 뜻이죠.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미국 반도체 주식에 1억을 투자한 박 대리님이 계십니다. 주가는 20% 올랐는데 그 사이 환율이 1,450원에서 1,3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박 대리님의 실제 수익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반대로 한국 주식에 투자한 김 과장님은 주가는 제자리였지만 환율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싸게 사들이며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죠. 이처럼 환율은 우리 계좌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2026년에 살아남기 위한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환노출형 ETF와 환해지형 ETF를 적절히 섞으세요. 달러가 계속 강세일 것 같다면, 환노출을 조정장이 예상된다면 환해지를 선택하는 유연함이 필요해요. 두 번째, WGBI, 즉 세계 국채지수 편입 소식을 매일 체크하세요. 2026년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구원 투수는 바로 이 지수 편입으로 들어오는 수십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거든요. 세 번째는 금리 차이를 이용한 예금 풍차 돌리기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을 이용해 안전자산을 일부 달러로 보유하는 전략이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환율 1200원 올까요? 제 대답은 2026년 안에는 쉽지 않다입니다. 오히려 1400원 시대에 적응하는 투자를 해야 해요. 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상황, 그리고 거대한 매크로 환경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그럼 결국 내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26년 최고의 승부처가 될 마지막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 당장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하거든요. 2026년의 투자는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각 시장이 내 계좌에서 맡아줘야 할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15년 동안 시장의 풍파를 다 겪어본 제가 내린 2026년 최적의 황금 비율은 바로 미국 7대 한국 3 전략이에요. 왜 하필 7대 3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내 자산의 본체를 키워줄 엔진이고, 한국은 그 엔진이 과열될 때 나를 지켜줄 브레이크이자 보너스 트랙이거든요. 미국 주식 70% 중에서도 40%는 여전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빅테크에 두도해 나머지 30%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형주와 배당주로 채워야 해요. 그리고 한국 주식 30%는 철저하게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저PBR 대형주와 반도체 투톱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거예요. 2026년은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해가 될 텐데, 이런 식의 엇박자 투자를 하면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내 계좌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 자산가부는 매월 25일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미국 지수 ETF 70만원, 한국 밸류업 ETF 30만원을 사모으셨어요. 환율이 1,400원이든 1,500원이든 신경 쓰지 않았죠. 결국 2년 뒤에 그분 계좌는 시장 수익률을 2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내일 아침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1단계,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업이 2026년에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2단계, 증권사 앱을 켜고 자동 주문 설정을 하세요. 환율 고민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미국과 한국의 핵심 자산을 모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3단계, 현금 비중 15%를 무조건 유지하세요. 2026년은 예기치 못한 매크로 충격이 올 때마다 그 현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거거든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정말 방대했죠? 미국 빅테크의 거품 논란부터 한국의 밸류업 혁명, 그리고 환율 1,400원 시대의 생존법까지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2026년 승부처는 어디인가? 그 대답은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승부처는 미국도 한국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원칙과 포트폴리오의 균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3줄 들어갑니다. 첫째, 미국 주식은 AI 수익성을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과 금리 인하 수혜주로 재편하세요. 둘째, 한국 주식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수혜를 입는 저평가 우량주를 선점하세요. 셋째, 고환율을 상수로 인정하고 적립식 투자를 통해 평단가를 관리하세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2026년은 단군 일의 최대의 승부처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한 해가 되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에게는 부의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함께 고민하는 전속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